반국가 세력을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 계엄의 순간까지 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오늘 법원의 판결로 재확인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일반 이적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그리고 두 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풍을 유도한 일반 이적 행위가 맞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영 전 당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을 군사상 이롭게 할 경우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하고 시행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모두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는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권력의 신여로 전락해 정치특검에 부안해동했다며 항소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일반 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준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부하 탓을 한 태도 역시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어서 여도영 기자입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 행위로 만들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 사건이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부여되는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들려 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평양 무인기 작전은 윤 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대통령 승인 없이 장관 권한으로 감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은 몰랐다며 부하 탓을 한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탓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 이적죄가 인정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이로써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내란죄와 외환죄 모두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요즘 선거 얘기하느라 잘 얘기 안 했었는데 오늘 이 평양 무인기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30년이 선고됐군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는 일반 이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 군용물 손괴 교사 및 군기 누설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예.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2024년 9월께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 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 작전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약화됐던 점, 국가안보실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합동참모본부 반대에도 작전을 강행한 점을 들어 국군 통수권자 승인 없이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강행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 근거를 밝혔고요.
또 군사적 충돌에 따른 피해 위험이 발생했고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했으며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됐던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일부 변호인들은 이 선고가 내려질 때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재판장에서 변호사들이 책상을 치거나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그 변호사가 패소를 하는 거야 예. 다반사로 있는 일인데 예. 그때 표정 관리가 됐든 아니면 익숙해서든 간에 이렇게 격양된 반응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변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김계리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는 모습도 나오던데. 자, 일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 일반 이적죄가 이제 선고된 건 처음인데 평가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비공개 재판이어가지고 예. 재판이 진행되는 게 별로 그렇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예. 저도 한동안 잊고 있다가 예. 오늘 갑자기 선고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진행이 됐었구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군사적인 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비공개 재판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최초에는 그 외환죄를 적용하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외환죄는 적과의 통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과 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어쨌든 우리 안보의 위협을 초래하고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줬다는 측면에서 일반 이적죄 적용이 됐는데 저는 예. 마땅하다고 보고요. 한바탕 이게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요. 북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서 특별한 군사적 충돌 없이 이게 넘어갔지. 만약에 북이 맞대응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더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잖아요. 예.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엄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 거기 때문에 저는 유죄 판결도 마땅하고 형량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저는 이 선고를 듣고 얘기를 듣고 예. 지금까지도 이 선고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계엄의 명분을 쌓으려고 했다면은 이거 30년도 모자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국민의 목숨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지금 전쟁으로 그냥 그러니까요. 이끌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서 진짜 진심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길 지금까지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무모했고 그렇게까지 책임감이라는 단어도 좀 약하네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실망이 큽니다. 예. 김수인 평론가도? 네, 일단 일반 이적죄는 외환의 죄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인데 예. 이 형법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놓은 책을 보면 일반 이적죄나 이런 죄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적용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리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떤 과실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 고의로 적국에게 군사적 이익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저지르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판례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뿐 아니라 외환까지 했다는 거는 지금은 이제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 한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아주 극히 참담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내란 당시에도 이제 일반적 상식적으로 의심을 해볼 만한 것이 어떤 내란이 이제 계엄 상태가 지속이 되려면 어떤 군사적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게 더 유리한데 예. 그럼 과연 그런 거에 대한 기도 없이 그냥 계엄만 선포를 했을까? 이 부분은 그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된 결과가 재판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 수준의 어떠한 위중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계엄 선포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좀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2024년 9월부터 이제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건데 그럼 이게 내란 2심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김수민 평론가부터. 네, 일단 1심 재판부의 그 내란 1심 재판부,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예. 했던 예. 거기서는 이틀 전에 12월 3일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렇죠. 이틀 전에 결심했다라고 계엄 결심 시점을 그렇게 예. 밝힌 적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또 다른 것이죠. 2024년부터 9월부터 준비를 한 것이고 이게 그냥 북한의 공격만 유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엄과 결부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번 외환 그 일반 이적
외환죄 1심 재판과 내란 1심 재판이 다른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내란 2심 판결에서 그 선고에서 또 특히나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게 여러 명의 판사들이 또 같이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고를 일단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의원님. 뭐 아마 참고가 되겠죠. 예.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된 이후에 이 내란 피고인들의 양형도 통일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적용된 법리 또 구체적인 어떤 그 판결의 내용 이것도 이제 통일적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1심 판결에서도 결심을 한 시점이 이틀 전이라는 거지 그게 최초에 그 내란을 모의하거나 준비한 시점이 이틀 전이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 불가능하죠. 예. 이틀 전에 모의해가지고 정심 약속도 아니고. 특수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예. 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언제부터 내란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은데 예. 이제 이번 판결까지 포함해서 아마 항소심 판결에서는 내란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그런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마음이신데. 참담합니다. 아니 이거는 이 사건은 곱씹을수록 정말 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 이게 그거잖아요. 그 계엄 때 예. 이게 뭐 총을 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궤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진짜 이 의도를 했다면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은 북한이 총 쏘기를 바란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러니까 물리적 생각도 도발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네. 원했던 수준이고 그래서 계엄을 좀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실망이라는 단어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오늘 윤석열 관련된 선고가 있었죠. 이 뉴스가 뭐 축구 얘기에 오늘 뭐 증시가 또 뜨거워가지고 증시 뉴스에 또 다양한 뉴스들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으로 북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이 부분을 재판부가 특검에서 구형 30년 했었는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김용현은 구형보다 더 높은 30년을 선고했고 그 외에도 방첩사 여인영에게도 또 중형을 그리고 드작사의 김용대에게도 형을 선고했는데 드작사 김용대는 집행유예 5년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예.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었는데 요 의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굉장히 저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공소유지가 되니 안 되니였지만 정확하게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건 윤석열이 불법 계엄 내란을 획책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인 대한민국의 안보상 위중한 상황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군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획책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당성을, 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선출된 최고 권력인 윤석열이란 자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거는 법원이 증거와 증언으로 다 인정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했다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참 판결을 잘하셨다. 왜냐하면은 실제 뭐 윤석열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30년을 하든 뭐 10년을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아니 이 재판을 지금 왜 하는 겁니까? 나는 이거 뭔지도 모르겠네 지금. 진짜 비슷해. 검사 오라 그래.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재판부가 되게 빨리 결정을 내려줬고 판결을 해줬고 특히 이 김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에는 30년을 선고를 해주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재판부들이 정말 열심히 판결 잘 해주시고 계시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 오히려 드리고 싶고 정말 한심하다 윤석열. 저는 정말 한심하다. 이 선고의 의미를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비상계엄 그 내란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뭘 갖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이 작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작 자신들의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 정치인 뭐 체포조 등등 얘기하면서 뭐 이름 알려져 있는 사람 누구 몇 명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온 국토를 온 국민을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뭐 제가 방송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썼는데 이 미친놈입니다. 진짜 광인이죠. 그렇잖아요. 광인이에요. 예. 광인이라는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었구나. 아니 게다가 이게 정말 정말 2024년 12월 1일에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직위원회 판단도 너무 잘못했잖아요. 예, 직위원회 판단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판단이냐라는 것도 이 재판 하나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드작사령관 얘기했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드작사를 처음 만든다 그랬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치. 왜냐하면 각급 부대에 드론 관련된 대령급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그 지휘관들이 다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만드냐고. 드작사를 처음 만들 때 무슨 사령관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거가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맞아요. 일단 무조건 띄웠죠. 띄웠어요. 그러면 드작사를 띄운 이유가 이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그 드작사를 기획했을 때 단계에서부터 모종의 모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북한에 이걸 보내자 이건 아니더라도 이 기구를 군에서 사령부를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도 몇 명이 질의를 했어요. 이걸 왜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거 북한을 도발한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상상도 안 했었지. 네, 그냥 이거를 굳이 왜 하는 거냐라고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까 지기현 말씀하셔서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오늘 판결은 보면 이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사실상 변호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란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윤석열도 그냥 울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나는 뭐 그 일 자체를 모르겠다.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 뭐 이런 식으로 일관했다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아까 속보로 나오는데 보는데 특검의 공소장을 거의 다 인정했어요. 공소를. 그러니까 반론을 사실상 포기했던 재판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이게 인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의 도발을 기획해서 국가 비상 상태를 선언하고 이래서 계엄을 하려고 그랬다. 이러면 이게 이제 반란죄 아닙니까?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렇죠. 군형법상 반란. 네, 군형법상 반란죄는. 근데 그러면 그걸로 가는 중요한 말하자면 빌드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알겠지만 일반 이적죄라고 하지만 외환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했었죠.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그쪽 북한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랑 뭔가 내통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일반 이적을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나온 무기징역 그 이상의 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끔찍한 일을 시도했던 것들이고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뉴스 순서로 보면 좀 밀려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판결은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판결들이 계속해서 유죄로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뭐 무죄 나온 거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뭔가 좀 면피를 하고 좀 타협을 하는 판결을 저는 내렸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항소심에 가 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지금 판단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게 전부 다 이 지기현 재판부에서 잘못했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유죄로 만들어주고 바로잡아주는 법리를 사실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주는 판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뭐 어찌 보면 종합판이라고 보는 게 그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된 재판, 지기현이 했던 그 재판에 항소심이 될 테니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고요. 앞서 우리가 선거 얘기하고 여론의 얘기를 할 때 내란 청산이라는 것이 적어도 2030 한겨레 오늘 FGI 내용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내란 청산은 끝이 난 것이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다라는 생각을 2030들이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그 내용과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란에 관련된 처벌 부분은 분명히 좀 따로따로 짚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해봤고,